최근의 트렌드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건 뭔지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은 수열, 그치? 13579 같은 수열을 말하는 거고, 차이가 다 2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 플러스 2만큼 되는 얘가 다섯 번째 수열인데, 맞지? A1, A5인데, 다섯 번째 수열은 이 차이 2를 4번만 더하시면 됩니다. 1에서 2를 4번만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N이 첫 번째 항에다가, 그 다음에 요 공비를, 그치? 공비를 n-1번 더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니까 4번 더했잖아? 그러니까 n번째니까 n-1번 더하시면 일반항이 돼요 라고 하는 게 등차 수열의 정의였어. 근데 이 등차 수열을 합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암기를 하잖아. 그치? 이 가우스가 알려준 방식대로 첫 번째 항과 끝 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n번 곱하시고 나누기 2 하시면 되는데, 요 끝 번째 항이 an이기 때문에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암기하지? 2a 플러스 n-1의 d. 등차 수열의 합공식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는 다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제 딸려 나오는 게 A랑 B랑 C랑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라고 하면 세 항이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등차 중항이란 걸 쓰게 되는데, 이 등차 수열의 중간항 B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C의 평균에 해당됩니다. 맞지? 그래서 중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하면 이 식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중항, 중간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 이 식 자체가 뭐랑 똑같냐면 산술 평균이랑 똑같지. 우리 산술 기하 평균 할 때 그 산술적인 평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술 평균하고 똑같아. 평균이랑 똑같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요 식은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지. 그치? 암기를 두 가지로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만 해도 정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자, 얘네는 등차 수열은, 저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혹은 뭐 선행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기억을 하는 거. 혹시 기억을 못했다면 암기를 해주시면 돼. 추가적으로 이제 표현이란 걸 좀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차이가 똑같습니다. 차이가 일정합니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라서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빼면 항상 2가 나오지. 다음 번째에도 2가 나오지. 항상 일정한 공비를 가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A7에서 A6을 뺐어요 라고 하면 차이 2가 나오게 됩니다. 맞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A10-A2. 그러면 이제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가 A 플러스 9D고 얘가 A 플러스 D이기 때문에 뺐을 때 8D가 남네요. 이렇게. 요거는 1차원적인 생각인 거야. 알겠지? 좋은 생각이긴 해.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얘가 A 플러스 9D고 A 플러스 D이기 때문에 빼서 8D가 됐어요. 이거는 좋은 생각이긴 하나 1차적입니다. 차이가 다섯 번째에서 첫 번째까지 공차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해졌기 때문에 4D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에서 2까지는 총 8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8D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이건 수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런 활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헷갈려. A10 더하기 A12가 14가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을 할 수가 있는데, 교과적으로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적었다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교과적으로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A 플러스 9D야. A12는 A 플러스 11D야. 그것이 14가 됩니다.
다른 거랑 연립해서 AD를 구할 수 있어. 이거 많이 봤지, 그지? 그래서 이 형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교과적으로 말고 수능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야. 수능적으로 봤을 때 얘가 어디서 많이 본 식이거든? 이거지? A10, A10, A11. 아이고, A11, A12. 이런 식으로. 얘가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 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2배의 A11이 14가 됩니다. 맞지? 당연하지? 그치? 2배의 A11이 14가 됩니다. 당연한 거야.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A11이 7이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생님, 그러면 연속된 3개의 숫자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만약에 A9 더하기 A13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수를 잘 세야 돼. 9, 9, 10, 11, 12, 13. 중간이 11이야. 그러니까 얘네도 2배의 A11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능적으로 빨리빨리 풀어 나가는 것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표현 말고 실제로 등차 수열 문제 다 풀어봤겠지만, 많이 풀어봤겠지만, 수능에 접근했을 때 등차 수열이 출제되는 건 상난도. 등차 수열이 출제되는 건 우리가 흔히 처음 배울 때 있잖아. 초항이 양수고, 그 다음에 공차가 양수고, 이거 안 나옵니다. 알겠지? 안 나와. 왜? 항상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되게 쉬운 자연수의 성질을 다루고 있어. 정말 쉬운 자연수 성질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가 상난도로 나오게 되면, 상난이도 등차 수열은 거의 100% 이겁니다. AD가 이렇게 서로 다른 부호인 경우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등차 수열인데, 와, 이건 못 풀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다 이겁니다. 싹 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양수야. 그 다음에 공차가 음수인데 정수야. 음의 정수. 그럼 마이너스 3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는 등차 수열인 경우에 제일 중요한 시점은 여기입니다. 부호가 바뀌는 시점. 바뀌는 시점. 잘 봐.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SN. 그러니까 여기가 언제냐, 이것이 SN의 최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되는 시점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 10에서 S2가 17, S3이 더했으니까 21, S4가 22, S5가 20. 다시 줄어들지. 계속 SN이 증가하다가 다시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SN의 최대가 되는 시점이자 AN의 부호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N이 0일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실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에 출제가 잘 되는 거야. 요즘에 절대값 AN의 성질이 바뀝니다. 바뀌는 시점입니다. 보통 이제 요런 걸 본 적이 없을 거야. 최근에 기출되는 거라 문제집을 풀어서는 이게 잘 안 나오거든. 절대값 AN을 했어. 그러면 절대값 AN이 17, 4, 1 똑같습니다. 그치? 똑같아. 근데 여기 절대값 씌워놓으니까 2, 5, 8 이렇게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전까지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공차가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이 여기를 끊어서 따로 계산해 주셔야 돼. 맞잖아? 얘랑 얘랑은 뭔데? 1이랑 2잖아. 공차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열 아니야.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끊어서 이쪽 등차 수열, 이쪽 등차 수열 두 개가 존재하게 된다고. 그래서 절대값 A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내놓고 절대값 AN이 n이 1부터 10까지 더했을 때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잘 정돈을 해 두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문제 풀 때 최초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정리 잘 해 두시고 기억 잘하고 있어.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선생님 언제 배운 거예요? 이런 소리 안 해. 그 다음에 등비수열. 지금 기초적인 거 하고 있습니다. 등비수열은 이런 거지. 1, 2, 4, 8, 16 이런 거 똑같아. 등차 수열이랑 똑같이 공비가 2입니다. 그래서 16 같은 경우에 A5 같은 경우에 1에다가 2를 4번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A n번째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을 곱하시면 됩니다. 마치 똑같이 뭐 등차 수열이랑 똑같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SN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SN은 R-1에 R에 N승-1의 첫 번째 항. 지금 잘 배워라. 선생님하고 잘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한테 배웠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하시면 나는 진짜 너무 열받을 것 같아.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시면. 이거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 그 무슨 말이냐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그건 누구나 구할 수 있어. 누구나 구할 수 있고, 항의 개수만 잘 구해주시면 등비수열은 합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이게 중요하다를 생각하지 않고 항의 개수 세는 게 귀찮거든. 알겠지? 머리가 좀 아파. 너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야, 그 자연수 13에서부터 자연수 47까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제 어떻게 세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한다거나, 혹은 암기했는데 둘을 빼서 더하는 건가 둘을 빼서 빼는 건가 헷갈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되지. 그지? 항의 개수 세는 건 굉장히 쉬워야 돼. 간단해야 돼. 13부터 47까지 몇 개예요? 13부터 47까지 몇 개예요? 1부터 47까지가 47개고 1부터 12까지가 12개이기 때문에 47에서 12개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13부터 47까지 남지. 그치? 요거 이제 SN의 그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건데, 뭐가 됐든지 간에 굉장히 쉬워야 돼. 항의 개수 세는 건. 선생님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잘 봐. 등비수열인데 A5가 뭐 아까 10이었어. 이제 공비도 알아. 우리가 공비가 2라는 거 알아. A5가 10이야. 근데 A12가 잠깐만, 너무 많이 갔나? 5에서 잠깐만, 너 이거 계산을 이러면 되나? 맞나? 10번인가? 잠깐만. 아닌데? 너 헷갈리지? 잠깐만. 2개, 8개, 13. 됐지? 이렇게 됐어. 맞지? 안 틀렸지? 8번.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얘네 합을 구하세요. A5부터 A13까지 합을 구하세요. 공비는 2야. 그래서 A5 더하기 A6 더하기 해서 A13까지 구하세요.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나와서 합을 쓰세요가 나왔으면, 보통 지금 정상적으로 교과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S13에서 S4를 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첫 번째 항 공비, 그 다음에 항의 개수만 있으면 돼. A5부터 A13까지도 등비수열이잖아.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나는 총 몇 개예요? 총 이게 9개입니다. 그치? 총 개수가 9개야. 항의 개수란 말이야. 나는 R이 공비가 2니까 2-1에 2에 9개 마이너스 1에 첫 번째 항 12개.
이렇게 하시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길게 갈 필요가 없다고. 굉장히 오래 갈 필요가 없고, 너네 왜 SN 구하라고 하는데 난 AN을 왜 구하는지 모르겠어. AN을 왜 구하는 거야? 이 n-1로 R을 만들어야 나는 AR과 N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AR과 N을 넣을 수 있어. 이게 뭐야, 이게 풀이가.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게 되거든. 시그마 문제를 푸는데 시그마 2에 2n 플러스 1이 있어. n이 1부터 10까지. 잘 봐. 시그마 문제를 푸는데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시그마 2에 4에 n이건 되게 간단하거든 사실. n이 1부터 10까지. 근데 이거를 왜 4를 하나 더 빼가지고 8, 4에 n-1을 만들어서 이것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이기 때문에 A, R과 N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선생님은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의 개수, 여기도 A, R, N이 있어. 봐봐. 여기가 첫 번째 항이 1 집어넣으면 나오는 항이지. 되게 쉬운 거야. A1을 구하는데 왜 이렇게 구해야 A1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선생님은 그냥 1 넣으면 구할 수 있는 건데, 그치? 되게 쉬운 건데. 8. 그 다음에 공비도 나와 있습니다. 4-1에 4-1. 이때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10개잖아. 10. 이러면 이제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 되게 쉬운 거야. 실제로 굉장히 간단한 거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간단한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된 거야.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가 4항부터 12항까지 이렇게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야. 9개 항입니다. 그치? 항의 개수가 9개가 된 거야. 그러면 똑같이 간다면 4항부터 12항까지 라고 한다면 개수는 똑같아. 근데 바뀌는 게 조금 있어. 공비는 똑같아. 근데 바뀌는 게 뭐가 바뀌는 거냐면 항의 개수가 지금 9개지. 그지? 4의 9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바뀌었습니다. 4부터 세니까 4를 집어넣었을 때거든. 그래서 2 곱하기 4의 4승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단 하나인데 우리가 오해하시면 이상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이 형태를 찾는 동안에 낭비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치? 요 앞에 1에서 4까지를 고려해야 줘야 되기 때문에 SN 1항부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돼서 날려먹는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은근히 선생님 처음에 말한 대로 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때는 이제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알아서 잘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3개 항이 있습니다.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등차 중항 얘기하는 거지. 얘가 등비수열인 경우에 우리는 등비 중항이 AN 플러스 1인데 얘네의 제곱이 AN 플러스 2와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AN 플러스 1이 맞나? 아니구나. AN 플러스 1이 루트를 왜 여기다 했지? 루트 AN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게 기하평균하고 같지? 산술기하평균에서 기하평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산술기하평균 배워두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기하평균을 여기서도 활용하니까 산술기하평균 배워둔 거 그냥 여기다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등차 수열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이 표현.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눴을 때 공비가 나옵니다. 그치? 비율 차이가 딱 그만큼 나는 거지. 다음 번째 항에서 그 전 항을 나누면 2고 똑같이 나누면 2가 됩니다. 공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지. AN에다가 R을 곱하면 다음 번째 항이 돼요 라고 많이 쓴다고. 근데 이 형태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앞에 걸로 많이 내거든. A10에 A9를 하면 당연히 R이 될 텐데 A10에 A7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이 7에 비해서 R을 3번 더 곱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A7에다가 R을 3번 곱하면 A10이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약분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A10은 AR의 9승이고 A7은 AR의 6승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3승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A7에서 얘가 7번째라고 할게. 얘 7번째라고 할게. A7에서 8, 9, 10으로 가는데 R을 3번 곱했기 때문에 3번 더 곱해져 있는 거고 이것은 R3승이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많이 나옵니다. 기본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식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아까 그 등차 수열에서도 살펴봤던 거 계속 씁니다. A7 곱하기 A11이 36이 됩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역시 교과적으로 접근을 하면 교과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AR의 6승 곱하기 AR의 10승이 36이 됐어요. 이렇게 쓰는 것이 좋지. 그치?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정리를 하니까 AR의 16승인데 A제곱에 R의 16승인데 여기가 제곱수거든. 그래서 AR의 8승이 그치? 나누었을 때 6이 됩니다.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인 건데 뭐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주어져 있겠지. 근데 여기 이제 수능적으로 가면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등차 수열에 비해서 좀 약해. 등차 수열은 A 플러스 몇 D 이렇게 갔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리스크가 여전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봐야 돼 라고 하는 건 중앙 이용합니다. 그치? A7과 A11은 A9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A9를 구할 수도 있었어. 역시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6이지. 그래서 뭐 보통은 플러스인지를 줄 테니까 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또 독특한 형태. 역시나 등비수열은 두 가지 형태를 주로 나오게 됩니다. 등비수열은 R이 0에서 1 사이인 경우 역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미적분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훗날 0으로 수렴하는 건데 계속해서 감소하는 수열이지. 하는 수열. 그러니까 절대값이 줄어드는 수열에 해당되는 요 형태가 이제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R이 0보다 작을 때 요런 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조금 그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래야 이제 우리가 확연히 느낄 수 있어서 어떤 수열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1, 마이너스 1,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뭐 이런 거 요런 수열을 말합니다. 이 수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진동하는 수열이고 공비는 마이너스입니다. 됐지? 요거는 몇 가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합산을 하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것의 SN을 구할 때 등비수열 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알겠지? 그냥 쓰시면 돼. 선생님 어떻게 써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n승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1 그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연습을 하는 거야. 그 홀수항 AN 짝수항 BN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홀수 번째 항만 더했다라고 하면 1, 4,
16 이렇게 보시면 얘네는 공비가 4인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되게 간단하지, 그치? 간단해. 근데 이렇게 짝수 번째 항만 봐도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그치? 얘네도 그냥 등비 수열, 공비가 4 플러스인 등비 수열이 된다고. 그래서 홀수 번째 항, 짝수 번째 항 나눠서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이게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수열 중에 그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규칙이 있고, 알겠지? 계산이 쉽고,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이 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이 쉽고, 그러니까 3K 플러스 1항과 3K 플러스 2항과 3K항이 따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행 연습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정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차 등비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AN과 SN의 관계거든. 요게 생각보다 뭐 중요하게 다루어지진 않아, 최근에. 요거는 예전 수능 스타일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에 출제가 잘 되지. 그러니까 최근 수능을 반영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 생각보다. 최근 수능은 뭐냐? 되게 쉽게 나와. 우리가 수능 교과를 지금 다루고 있다 보니까 수능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 수능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이런 거야. 요즘에는 이렇게 나와. S10 마이너스 S8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뭐야 이게? S10은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거고, S8은 1항부터 8까지 더한 거니까 둘을 뺐을 때는 10번째 항과 9번째 항이 남겠지. 아이고, 9번째 항이 남겠지.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왼쪽의 식을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의 식을 왼쪽으로 적을 수 있냐 정도를 물어보는 게 요즘 수능입니다. 근데 예전 수능은 어떻게 나왔냐? SN이 주어집니다. 아주 뭐 치사한 뭐 그런 거거든. 알겠지? 근데 얘는 SN이 주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AN을 구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SN-1을 적용을 해주시고, 이건 많이 했으리라 의심치 않은데 혹시 안 했다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AN이 될 것이고, 위아래를 빼서 정리를 하니까 EN이 나오는데, 이때 EN은 2항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SN 빼기 SN-1을 했을 때 AN을 구하게 됐을 때 그때는 왜 2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면, 여기 위에 N자리에 1을 집어넣게 되면 S0이 나오잖아. S0은 정의가 안 돼 있거든. 1항부터 0항까지의 합. 이게 무슨 말이야? 알겠지? 1항부터 시작인데 0항이란 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모순됨, 여기 이 과정의 모순 때문에 2항부터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1항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하얀색만 처음에 주어져 있던 거야.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야. 그치? 그래서 A1을 구할 거면 여기서 구해야 되잖아? 근데 S1이 1항부터 1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A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구합니다. 1의 제곱 더하기 2야. 그치? 근데 우연찮게도 여기다 2 집어넣은 게 여기다 1 집어넣은 값이랑 똑같거든? 그럼 이걸 쓸 필요가 없잖아. 그치? 원래는 써야 되는데 쓸 필요가 없어진 거야. 확인해 보니까 확인 1항부터 되는 것을 확인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은 거야. 원래는 다 적어야 되는 거고, SN을 이용해서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구합니다, 항상.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응용 과정에 이런 게 있더라고. 이 SN을 처음에 그 등차 수열은 AN이 A 플러스 N-1의 D인데 A와 D가 모두 상수다 보니까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더라고. MN 플러스 K. N에 대한 요 상수야. M이랑 K랑 상수야. 그러니까 3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생겼습니다. N의 1차. 이 얘기 왜 하냐면
잘 봐. AN이 어디서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10n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요게 뭘 얘기해 준 거냐면 다 얘기해 준 거야.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10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짓을 하시면 안 돼. 1 넣고 2 넣고 여기다 1 넣고 2 넣고 살펴보자 이런 짓 하시면 안 된다고. n의 1차식으로 나와 있는 게 AN이야. 그래서 SN도 살펴보니까 걔가 n의 2차식이더라고. n의 2차식이면 그냥 둘을 빼시면 되는데, 그치? AN 구할 때 그냥 SN 나와 있다고 바로 AN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되게 복잡한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살펴봤는데 뜯어보니까 뭐가 없냐면 상수항이 없어. 그러면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식이면 이건 무조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1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1항부터 그냥 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저 2부터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SN이 똑같이 n의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어.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등차 수열 아닌가요? 아니긴 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2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SM-SM-1을 했는데 그러면 AN 나오는 건 똑같은데 저 AN이 1차식이 나오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2항부터 등차 수열인 건 똑같다고. 그럼 1항은 뭔데요? 1항만 다른 거야. 1항만 다른 거. 2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고 1항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배우는 김에 조금 더 배우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등비수열은 R-1에 R의 n승-1에 A 이런 꼴인데 이게 R-1에 A가 모두 상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 등비수열을.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이건 1항부터 등비수열입니다. 1항부터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이 행동을 안 하셔도 된다고. 선생님, 저 꼴이 뭔데요? 저 꼴이 뭐예요?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항상 등비수열 합공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n차에 초점을 맞춥니다. n차로 묶었을 때. 그러니까 n차로 묶었을 때 앞에 3이 있잖아. 3으로 빼내니까 3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선생님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지. 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빼냈을 때 3이야. 3으로 묶어야 돼. 무조건. 3의 n승 마이너스 3분의 2. 1이 안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2항부터 등비수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등차 등비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근데 중간중간 아마 포인트 잡았을 때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문제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만 지금 몇 시지? 잠깐만 쉬었다가 시그마 좀 설명해주고 너네 쉬는 동안 거기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있거든? 문제 출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이라도 받아놔.